이쪽으로 이리 오셔요. 굉장히 여기 이준선이 김영만 의원님도 이쪽으로 오셔요. 이쪽으로 가면 이영선 의원님 옆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스탈린 정권기에 희생된 한인 독립운동가 유해봉환 요구 합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인 독립운동가 유해봉환 추진위원회 사무총장 임성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일제강점기 3대 국내 독립운동의 하나로 손꼽히는 60만세 운동이 발발한 지 정확히 98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날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유해 봉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한인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 추진위원회는 뜻을 같이 하는 여러 단체 및 인사들과 합동으로 스탈린 정권기에 희생된 한인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 기자회견의 공동 주최자 또는 공동 주최 단체 소속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하게 호명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22대 전반기 국회 부의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김준혁, 이용선, 전용기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 국사편찬위원장이신 시민모임 독립 이만열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 독립기념관장이신 권오설 권오상 기념사업회 이준식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 녹색당 공동대표이신 한인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 추진위원회 김찬휘 공동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60만세 운동 유족회 회장이신 한인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 추진위원회 황선건 공동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모임 독립 박덕진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유 기념사업회 최승회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오설 권오상 기념사업회 정숙항 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가 권오설 선생님의 후손 권대용 선생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두 발언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국회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제의 60만세 사건의 날이기도 하고 87년 6월 항쟁 때 60항쟁 사건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일제하에서 수많은 동포들이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식민지하에서 해외로 이렇게 쫓겨가야 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연해주, 또 일본, 해외 곳곳에 쫓겨가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오늘은 연해주로 이주하신 분들 중에서 수많은 분들이 태평양 전쟁 이전에 소련의 스탈린 치하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한인 지도자들, 또 중앙아시아로 쫓겨갔던 수많은 그 동포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이분들의 진상과 규명과 또 유해 봉환, 또 서훈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이분들의 유해 발굴과 봉환, 또 서훈 등 가족들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또 국회 또한 더 열심히 이 일에 함께하겠다는 뜻으로 기자회견이 마련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국회의원님들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뜻을 밝히고 이 일을 국회에서 22대 국회에서 꼭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약 80년 전 스탈린 정권 치하 일제에 항거하며 조국 독립을 위해 러시아에서 활동하다 억울하게 희생된 우리 한인 독립운동가의 유해 봉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자리입니다. 놀라운 것은 수천 명이 희생된 정치 학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역사적 책임이 있는 러시아에도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 8명과 한인 독립운동가 유해봉환 추진위원회, 60만세 운동 유족회 등 독립운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뜻을 전함으로써 늦게나마 유해봉환을 위한 진상조사가 시작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유족과 관련 단체와 함께 억울한 역사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민과 함께 독립운동가의 명예회복과 유해봉환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독립운동가의 유해봉환과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항상 미래 세대를 중시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 미래로 나아감에 있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우리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하고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유해 발굴과 봉환의 문제는 각자의 어떤 이념이나 가치 판단 이전에 우리 선조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또 인도적인 지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 물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것들부터 저희 국회가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가지고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에서 함께 동참하게 됐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모임 독립 이만열 이사장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2시 국회 도서관에서는 김다냐와 그의 시대에 관한 학술회의가 열립니다. 이 학술회의에 앞서 소련 스탈린 대숙청 시기 희생된 한인 및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봉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1926년 60만세 운동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김다냐 역시 반혁명 간첩 혐의로 모스크바에서 처형되어 묘지조차 찾을 수 없는 억울한 희생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1937년 스탈린 치하 소련은 정치적 도덕적 파탄 상태였습니다. 원동 지역에 거주하던 한인 17만 명 이상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1만 6천여 명의 한인들이 추위와 질병,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인들이 일제에 협력할 수 있다는 그런 구실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포함한 한인들이 피의 숙청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황당한 반혁명 간첩 혐의를 씌웠습니다. 심지어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억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스탈린 대숙청 시기하의 집단 희생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름이 확인되는 희생자만 모두 1478명에 달합니다. 1937년과 38년 소련은 한인을 대상으로 민족 대량 학살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스탈린 치하 1937년과 38년 재소 한인들에게 가해진 민족 대량 학살 범죄의 진상 규명입니다. 아울러 한인 희생자 유해 발굴과 국내 봉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 정부는 우선 진상 규명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되어 차가운 북극 땅에 묻힌 한인 유해 봉환에 나서야 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 잔인무도한 역사 범죄에 대해서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한인 유해 발굴과 봉환에도 협력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 억울한 희생에 대해 눈을 감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스탈린 시기 한인 숙청의 진상 규명과 유해 봉환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러시아 정부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을 중시하고 한러 우호와 설린을 위해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한인 유해 발굴 봉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뚜렷해지는 비극의 역사가 1937년과 38년의 스탈린 한인 숙청 사건입니다. 한국과 러시아 정부의 엄중한 인식과 대처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권오설 권오상 기념사업회 이준식 이사장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독립기념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러시아에서 나온 책을 한 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은 스탈린 정권 때 희생된 한인들의 명단을 실은 책입니다.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막연하게 스탈린 정권 때 희생된 한인들, 독립운동가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숫자가 무려 6,0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 뒤에 다른 자료들이 계속 발굴이 돼서 지금 현재는 한 14,000명 정도의 이름이 확인이 됩니다. 그 가운데는 물론 중복된 이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한인들이 스탈린 정권 때 희생이 됐고요. 그 가운데는 적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희생당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현재 국회의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장님의 외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현재 헌법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못 박아놨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헌법전문의 구절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일찍이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일생을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일제히 간첩으로 몰려서, 밀정으로 몰려서 처형당하신 독립운동가들입니다. 그분들의 억울한 죽음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단지 잊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꿈에도 그리던 조국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지만 이 일이 빨리 진행돼서 그분들이 꿈에도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온 날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고 다음으로 기자회견문 낭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을 위해서는 한인 독립운동가 유해봉환 추진위원회 김찬휘 공동위원장, 정숙항 위원, 황선건 공동위원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스탈린 대숙청 시기에 억울하게 희생된 한인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봉환을 추진하라. 1937년부터 1938년 이른바 스탈린 대숙청 시기에 소련에서는 정치인, 관료,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70만 명 이상이 사형되었고 20만 명 이상이 추방 또는 강제 이주당했으며 80만 명 이상이 수용소로 보내졌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재소 한인들도 억울하게 희생되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37년 소련 원동 지역에 거주하던 한인 17만 명 이상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그 과정에서 16,000명 이상의 한인들이 추위와 질병과 기아로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한인 강제 이주는 일제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1932년 만주국을 세운 데 이어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하자 일부 한인들이 일본에 협력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구실로 행해졌다. 그러나 재소 한인들은 강제 이주만 당한 것이 아니었다. 강제 이주 직전 연해주 한인 엘리트 약 2,500명이 체포되었다. 또한 소련 전역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수청이 자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김한, 김단야, 박진순, 한창걸 등 대표적 한인 독립운동가, 항일 혁명가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일제의 첩자로 몰리거나 정확한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총살되었다.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스탈린 대숙청 시기 한인 집단 희생 연구자료에 따르면 자료로 이름이 확인되는 희생자만 총 1478명이다. 희생자들에 대한 복권 조치는 스탈린이 사망한 195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일부 한인 희생자들도 1956년부터 복권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규모로 복권이 이루어진 것은 1980년대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이며 소련이 해체를 앞두고 있던 1991년 정치 탄압 희생자들의 복권에 대한 법령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복권 작업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희생자 복권은 단지 문서상으로만 이루어졌을 뿐 진상규명이나 유해 발굴 및 유족으로의 인계, 한국으로의 인도 작업 등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당시에 수많은 국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지만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 및 유해 발굴과 봉환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당시에 희생된 분들의 유해를 발굴, 봉헌하는 것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은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지원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해 봉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2월 3일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에 의해 남태평양 타라와 섬의 해군 군속으로 끌려갔다가 숨진 최병현 씨의 유해가 80년 만에 봉환되었다. 그렇다면 스탈린 정권기 한인 희생자 유해 봉환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독립운동가들의 유해 봉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46년 김구 선생 주도로 백정기, 윤봉길, 이봉창 3위사의 유해를 봉환한 것을 시작으로 정부 수립 이후에도 이동영, 차리석, 이준, 장인환, 현순, 이상용, 황병길, 박은식, 신규식, 노백린, 전병훈, 윤희순, 손정도, 양기탁, 유자명, 임천택, 개봉우, 홍범도 등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를 봉환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5월 12일 국가보훈부는 독일에 안장된 이의경 지사의 유해 봉환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스탈린 정권계에 희생된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 사업 역시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과거 스탈린 정권기에 우리 한인 독립운동가의 정치적 희생을 강제한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책임이 있으므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와 유해 발굴 및 인도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 정부는 스탈린 정권 숙청기에 희생된 한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유족, 학계, 관련 기념사업회를 포함한 유해 발굴 및 봉환 기구를 구성하라. 특히 김단자를 비롯한 독립운동가의 유해 봉환은 즉시 이루어지게 조치하라. 2. 러시아 정부는 스탈린 정권기에 희생된 한인 독립운동가들의 진상조사와 유해 발굴 및 인도에 적극 협조하며 이와 관련한 적극적 조치를 이행하라. 2024년 6월 10일 한인 독립운동가 유해봉환 추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하경, 이재정, 이용선, 이수진, 전용기, 김용만, 김준혁, 차지호, 개혁신당 국회의원 천하람, 60만 세 운동 유족회,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1923 제노사이드 연구소, 결의하나, 권오설 권오상 기념사업회, 김다냐 기념사업회, 몽양 여운형 기념사업회, 시민모임 독립,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약산 김원봉과 함께 이재유 선생 기념사업회, 하감 이관술 기념사업회.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예.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